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 철학사 1권 제12장 순자와 육아 중의 순자학 제13장 한비와 기타 법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는 공자 맹자와 함께 육아의 대표적인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육아가 다 같은 육아가 아닙니다. 이들이 육아를 계승해온 시대 변화를 살펴봐야 각 철학자들의 육아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사기에 기록된 순자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경은 세상의 정치가 혼탁하여 망국적인 무도한 군주들이 연이어 나타나 대도를 쫓지 않고 무당들에게 현혹되어 귀신의 복을 비는 행위를 신봉하며 또 천박한 유생들은 좁은 소견에 얽매여 있고 장주 같은 이들은 더욱 가치체계를 어지럽혀 사회기풍을 문란시키는 당시의 현실을 통탄했다. 그리하여 육아, 묵가, 도덕가 사상의 사회적 실천의 성패를 논구한 다음 수만자에 달하는 글을 체계적으로 저술하고 세상을 떠났다. 풍우라는 순자가 중국 철학자 가운데 철학 비평에 가장 뛰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매우 근면하게 노력해서 학문에 해박했다고 평가합니다. 순자의 공부 태도는 그가 주장하는 학문 정신이기도 합니다. 순자는 기존의 철학을 분석하고 비평했던 저작을 남겼습니다. 그의 저작에서 분석한 공자는 어질고 슬기로웠고 가로막히지 않았던 학자입니다. 순자가 분석한 다른 철학자들은 독특한 의견은 있었지만 편견에 사로잡혀 수철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반면 공자만이 편견이 없어서 온전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맹자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맹자의 학설이 분석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학설에서 드러나는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 풍우라는 맹자와 순자의 철학에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 철학자들의 기질에 따른 차이일 수 있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전의 철학자들은 세상의 이치에 대해 논할 때 그 기본이 되는 제도로 삼은 고대 왕들이 다 달랐다고 합니다. 공자는 주나라의 문왕과 주공을, 묵자는 주나라의 문왕과 주공이 아닌 그보다 더 앞선 하나라의 우임금을, 맹자는 그보다 더 오랜 요순을 내세워 앞선 철학자들의 근거를 누르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철학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순자에 이르러서야 대부분의 철학자가 합의한 바가 문왕과 주공은 후왕이고 주의 제도는 후왕의 법으로 말해지게 되었다고 풍우라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순자는 육아의 유의 의미를 정리하고 그것은 시대가 변해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제도를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아에서는 하늘을 뜻하는 천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공자와 맹자, 순자가 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하늘은 주제지천으로 섭리를 이끌어가는 힘이었다면 맹자의 하늘은 운명지천, 의리지천으로 의지를 가진 신비주의적 요소가 담긴 천이었습니다. 순자는 또 달랐는데요. 그는 자연지천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적 요소가 빠진 것으로 그저 자연의 한 요소로서의 하늘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순자는 인간은 다만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는 것에 힘쓸 뿐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천구를 선회하고 해와 달이 번갈아 대지를 비추는 것이 다 자연의 운행인 바 그것이 그러한 까닭을 성인은 알려고 추구하지 않는다. 하늘을 알려고 추구하지 않고 다만 인간의 능력을 다 발휘함으로써 스스로 행복의 증진을 추구한다. 인간의 능력은 스스로 행복의 증진을 추구할 수 있고 하늘의 절기와 지상의 자원을 다스려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천지와 더불어 나란히 셋이 될 수 있는 까닭이다. 이로부터 순자의 성학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순자는 성은 원시에 다듬어지지 않은 바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위가 문화와 예를 통해 소양과 품위를 만드는 것인데 따라서 인간은 인위를 가하지 않으면 본성은 저절로 아름다워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인성은 악하지만 사람은 인위, 즉 교육에 의해 다 선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 맹자가 말한 사다는 없지만 인간은 누구나 예절과 의리를 학습할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이 순자의 성학설 내용입니다. 이렇게 배움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습관이 되기 때문에 성인은 바로 누적하여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자는 성학설에서 인간 본연의 욕망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심리학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인간은 정욕은 있으나 마음도 있기 때문에 욕망을 제거할 필요가 없고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절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인용문을 종합해보면 순자의 심리학 중에는 단지 사료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심과 추구하여 반드시 만족하려는 정욕이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심은 정욕을 절제하여 판단 기준과 척도를 수립하여 이익 중에서 큰 것을 취하고 손해 중에서 작은 것을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제는 단 한 번의 시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늘 이전에 인간 본성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인간의 원초적 본성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일정하게 행하고 그만두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순자는 마치 물을 거슬러 배를 젓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자는 사람이 욕망하고 싫어하는 대상이 똑같고 욕망은 많은데 그것을 충족시켜줄 물질은 부족해서 반드시 쟁탈전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 궁해진다는 것도 알아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부터 사회와 국가의 기원을 설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총명한 재지가 있어서 공동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알고 도덕적 제도 없이는 공동체를 이룰 수 없음도 알기 때문에 지자는 도덕적 제도를 제정했고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자가 분별을 정했다고 했는데 지자라는 두 글자가 극히 주목할 만하다. 인간이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지 본성 중에 본래 도덕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다는 말이다. 순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인위, 즉 교육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인간 행위의 외부 규범을 더욱 중시했습니다. 이는 예를 다른 학자들보다 더욱 중시했다는 뜻입니다. 순자는 실용도 중시하고 형식도 중요하다고 봤는데 이것은 제사에 대한 순자 논의에 잘 드러납니다. 그는 제사를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교육적 효과에 주목해 정리하는데 이것이 중국 철학 중 순자가 기여한 공헌이라고 풍울하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왕이 되어 행하는 정치가 왕정이고 그렇지 않으면 패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별은 맹자와 같지만 맹자가 인간의 선함에 주목해서 임금의 선함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순자는 임금의 능력에 더 주목합니다. 순자에게 임금이란 공동체를 잘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정을 하려면 임금이 도를 닦고 정의를 실행해 천하 공동의 이익을 조성하고 천하 공동의 해악을 제거해서 천하가 그들에게 귀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명은 각각의 역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육아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내는 아내답게와 같은 도리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순자는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순자 이전에 이미 논리적으로 상황을 말하는 변자들에 의해 형성된 철학적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을 제정하여 실상을 지칭하게 하여 위로 귀천의 구별을 밝히고 아래로 동의를 변별한다. 귀천의 구별이 밝혀지고 동의가 변별되면 뜻이 전달되지 못할 염려가 없고 일이 막히고 안 되는 재앙이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름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같은 것과 다른 것이 생기는가? 바로 선천적인 감각기관에서 비롯된다. 언어의 체계적 명명성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육아와 묵가, 노자와 장자 등은 모두 인민의 관점에서 정치를 논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군주와 국가의 관점에서 정치를 논한 사람을 당시에는 법술지사라고 불렀고 한나라 때는 법가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 법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가가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귀족 정치가 붕괴됩니다. 그러면서 평민은 해방되고 군주는 권력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전의 사회는 작은 사회라 조직도 간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국가의 규모가 커지자 질서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전국시대 말기에는 임금의 권리를 높이고 법치를 강조하고 사적인 학문을 금해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는 국가 규모가 커지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라고 풍울하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가의 언어를 보면 모두 당시의 정치 현실과 추세에 부응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추세는 옛것의 변혁이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으니 새로운 형태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가의 대표적인 학자 한비자의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인 중에 어떤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질주하던 토끼 한 마리가 밭 가운데 있는 그루터기에 부딪혀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러자 그는 쟁기를 버려두고 그루터기를 지키고 앉아 다시 또 토끼를 얻기를 바랐다. 토끼는 다시 얻지 못하고 온날의 웃음거리만 되었다. 만일 전 시대 왕들의 정치 방식으로 지금의 인민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마치 그루터기를 지키고 앉아있는 격이다. 즉 각종 문제는 시대에 따라 생기는 만큼 문제에 대한 대비책 역시 그 문제에 적합해야 한다. 법가에는 3개의 학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 술, 법. 각각을 중시하는 학파입니다. 세는 권력과 권위입니다. 술은 이를 처리하고 신하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법은 법률과 법제입니다. 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가 학파는 임금은 위세가 있어야 신하를 부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가 학파는 군주가 신하를 제어하는 기술에 주목합니다.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과 학파는 신하가 준수할 법규를 잘 정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분화된 법과 사상을 집대성한 학자가 한비자입니다. 그는 세, 술, 법, 세 가지 모두 제왕의 도구로서 어느 하나도 폐기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명철한 군주는 법도를 하늘같이 행사한다고 함은 법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시행한다는 말이다. 사람을 귀신같이 부린다고 함은 사람을 통괄할 때 은밀하여 추측할 수 없는 술이 있다는 말이다. 또 상벌의 권위를 가지고 법을 일사불란하게 시행한다. 세, 술, 법을 병용하면 나라에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다. 시대가 변하면서 법이 중요해지고 법가는 더욱 이론적으로 법의 중요성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법이란 천하의 판별 기준이고 만사의 준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에 따라 죄인을 단죄하면 인민은 사형을 당해도 원망을 품지 않고 법에 따라 공을 평가한다면 상을 받아도 은혜에 감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명철한 군주는 법을 제정하여 나라를 다스린다. 법을 완성하면 공포하여 온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준수하게 한다. 또한 명철한 군주는 거동과 시책 역시 법을 원칙과 규범으로 삼는다. 이건 원칙과 규범이 있으면 후대에는 평범한 군주더라도 그것을 준봉하면 충분히 통치할 수 있다. 법이 일단 제정되면 온 나라의 군신 상하 모두 준수해야 하고 사사로이 변경해서는 안 된다. 법가가 논한 술 중에 철학적으로 체계를 정립한 명실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자의 논리적 전개 방식이 법가에 반영된 분야입니다. 군주가 법을 다룰 때는 실체와 이름의 부합을 고려해야 신하와 백성의 간사한 행위를 금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군주가 징벌할 때는 법에 따라야 하는데 이때 공적이 적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이 이름에 부합하지 못함을 벌해야 공정하게 법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를 담당한 여러 신하들은 모두 자연히 그 이름에 부합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므로 군주는 다만 이름을 쥐고 여러 신하들의 성적을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 즉 군주가 이름만 잡고 있으면 신하는 스스로 그 실체를 드러낸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간명함으로 번잡함을 통제하고 하나로서 만사를 통제하는 술이다. 이 부분은 법가 중에 위세에 관해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다룬 내용들은 법과 술이 모두 군주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금의 위세가 없으면 군주는 여전히 신하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주는 형벌을 두려워하고 상을 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인간 본성을 이용해서 군주의 위세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가는 대체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즉 욕망을 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익을 추구하고 해를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한비자는 순자의 제자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제 역시 자신을 위하도록 맡겨두어 자유경쟁을 하도록 하면 최대한의 이익을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인성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도록 움직이기 때문에 법령으로 계도하고 형벌로 다스려야 천하의 태평을 보증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법가입니다. 한비자는 공자와 맹자가 논한 덕으로서 계도하고 예로서 다스리는 정치는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가는 앞서 소개한 대로 법을 세, 술, 법을 동원해 작동시키면 군주는 무위, 무엇을 하지 않아도 국가는 잘 다스려진다고 주장합니다. 법가가 말하는 무위는 법령을 잘 만든 후에 그것을 잘 작동시키는 무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하의 일은 너무 많은데 군주가 일일이 해결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법가가 도가의 영향을 받았다고 풍우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가가 군주를 위한 철학인 것 같지만 군주와 귀족은 법가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의 적용에 그들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군주와 귀족들이 자의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게 하려고 한비자는 체계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비자 역시 강대의 혁명적 철학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순자와 한비자라는 각각 육아와 법가에서 걸출한 철학자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두 철학자 모두 인간을 긍정하기 위해 송학설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설명했다는 점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우리 각자의 본능적 욕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이를 잘 다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철학자들입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두 철학자들의 이론을 정리하면 그들의 사상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